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입하기 유형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보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잠시만요. 색깔이 첫 번째로 주제나 요지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제 요지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의문문은 글의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이 글의 요지가 됩니다. 이 형태가 있고, 세 번째가 핵심어 또는 핵심 어구,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왼쪽 보기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The Journey of Shadow in Art from Prehistoric Cave Onward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시면 전부 다 이건 이제 전부 다 주제 형태로 돼 있죠, 그죠? 명사구 형태로 나오니까. 근데 요건 보시면은 뒷부분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question mark. 그러면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 for shadow painters? 그럼 요 부분, 요게 이제 주제라고 했었죠. 그럼 요 부분이 주제거든요.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들,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에게서 주요한 그런 문제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은 콜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unique views on shadow from cave artist to romanc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섀도우에 대한 의견, 독특한 견해들. 근데 케이브 아티스트들, 동굴 화가들의 견해가 있을 거고 로마인들의 견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제목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은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as far back as 다음에 자, 3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200년이요. 32,000년. 3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32,000년이라는 시간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간 표현이 나올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상의 대조일 가능성이 있고 시간 순서일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은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기원전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나요 밑에? 그 다음에 일단 숫자로 보면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32,000년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400년이라고 나온 거로 봐서는 이렇게 순서가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now가 돼 있거든요. 지금이라고.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간 순서 모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000년, 자그마치 32,000년 전에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자, 선사시대의 동굴 화가들은, 동굴 예술가들은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모형화한 그림자를 사용했는데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그들의 말과 들소의 볼륨감, 즉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건 목적이죠. 그죠? to give는 투부정세 부정적인 목적이고, 요걸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는가 하면 모델링 섀도우, 이러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게 되겠네요. 섀도우, 모델링 섀도우,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A few thousand years ago, 몇 천 년 전에
여기 몇천 년 전에가 나오네. 하나 더 나오네요. 그죠? 시간 표현이. 이렇게. 예, 시간 순서 모델이 맞네요. 몇천 년 전에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자, 고대 이집트인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거든요. 자, then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때,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그러면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present human forms, 인간 형태를 presented, 나타내었는데 in shadow style silhouette,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이 나옵니다. 그죠? but, 하지만, 역적으로 뒤집었네요. 그죠? 하지만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cast shadows, 그림자 들이우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양 예술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에 not until이 있으니까 비로소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그리우기는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Athens, 아테네에서 나타났습니다.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unestablished, if controversial. 자, 여기에서 if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얘가 조건인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양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보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누가 나와 있는가 하면 강조구문이 나와 있거든요. It was 해서 강조구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해서 강조구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나오는가 하면 only after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part of representation. 자, 그림자가 아주 established, 확고한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야, 어디에서? representation 표현에, 그때서야 classical writers claimed, 고전 저술가들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Art itself had begun, 예술 그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비록 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자, 그다음 Greek and Roman were the first.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To make the transition. 자, 여기에서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지난번에 한번 시간상이 대조할 때 했었죠. shift, change, transition이라고요. 변화. 자,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전환을 했으니까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From modeling shadow to cast shadow. 어디서 시작했는가? 모델링 섀도우에서 시작했죠. 모델링 섀도우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럼 모델링 섀도우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변화했느냐? 모델링 섀도우에서 캐스트 섀도우로 변화했죠. 아까 캐스트 섀도우가 어디 있었죠? 여기요. 캐스트 섀도우. 요거로 변화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A practice, 관행인데 that implied consistent right source, 뭘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일관성 있는 광원, 그 다음에 fixed point of view, 고정된 관점, and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기하학적인 투사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저 프로젝션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프로젝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학원에서 보신 프로젝트 있죠.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이제 그 흰 화면에 비추게 하는 그래서 이제 투사, 투영 이런 의미고요. In fact, 사실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우리가 지금 shadow study라고 부르는 것은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the exploration of shadow 그림자에 대한 탐구인데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 그 그림자의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림자에 대한 탐색은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 고대 그리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책 제목이나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다운표나 이태리치가 나오는 경우에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캐스트 섀도우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겠죠. 그럼 이 글에서는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대 아테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ever since 그때 이래로 the practice 왜 이러죠? 자, 그때 이래로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 또 같은 얘기 나오죠. 그림자를 묘사하는 것.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은 has evolved 진화했습니다.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자, 예술가들과 그리고 이론가들이 ongoing debate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논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그러면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이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섀도우 스터디라는 건데 이 섀도우 스터디라는 게 이 모델링 섀도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32,000년 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와 그리스를 지난 다음에 이집트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테네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가장 비슷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보시죠. The Journey of Shadow.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죠. Shadow라는 게 나왔습니다. Shadow라는 게 나왔고요. In Art. 예술에서 맞죠, 그죠? Prehistoric Cave. 원시 선사시대의 동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답이네요. 예,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Portrayals of Human Shadow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자, 여기서 요거는 일단 이 글 자체가 시간 순서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이 시간 순서를 하는 표현들은 제가 밑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그림자의 묘사가 아니고 앞쪽에 보면은 말과 들소 그림에서 그림자를 사용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휴먼 섀도우스라고 할 수만은 없죠. 그죠? 그러면 휴먼 섀도우스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예, 요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렸고요. 바로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 현대 예술에만 관련된 게 아니죠.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 for shadow painters? 어려운 점들 아니죠. Unique views on shadow from cave artists to Romans. 자,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죠? 더 이어졌죠, 그 뒤에까지. 뭐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들 하고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예, 요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뭔가가 발전하는 과정, 진화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전환하는 과정, 변형하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 역시 변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행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또 다른 지점, 다른 지점. 원래는 공간적인 개념인데 이걸 시간상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역사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건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의 의미로 쓰이는 if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이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좀 아주 쉬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f it is expensive, 비록 그것이 비쌀지라도 I'll buy it. 자, 이게 만약 그것이 비싸다 하면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것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돼. 정상적인 논리죠, 그죠? 비싸다 하면 사지 않는다. 근데 비싸도 사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지금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역설적인 개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양보절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ly 강조인데요. 네, only 강조는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 부사질이 나오고요. 이 경우에 뒤에 도치구문이 이어집니다. 아까 여기도 보시면은 only 다음에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여기선 양보구문이 강조문이 관계가 없네요. 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only within, only by, 그 다음에 only when, only if, only after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어 대과 강조구문 구별하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요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진주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it is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라면 역시 진주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진주어 가주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강조금일 가능성이 있고 이때 만약에 이 명사가 사람이면 후, 사물의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강조구문입니다. 무조건.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진주어 가주어,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강조구문.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내용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 when,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where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계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consist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단어는 일단 영어의 듬은 자동사입니다. 몇 개 안 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consist of가 있습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있고요. 뭐뭐로 구성되도록 할게요. consist in 요거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lie in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consist with가 있습니다. 요때는 뭐 일치하다 또는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와 일치하다, 뭐뭐와 조화를 이루다. 자, 이때 consistent는 여기서 나옵니다.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해서 그러면은 뭔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출발은 일치하는, 조화를 이루는 여기서 출발해서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앞뒤에 딱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은 뭐 steady, uniform, constant, stable, regular, persistent, unchanging, logical, coherent, harmonious 문맥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반대 말은 inconsistent, changeable, unstable, variable, irregular, illogical, contradictory, conflicting 이런 단어들이 반대가 될 수 있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각각의 의미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ngage 정리 조금 할게요. engage는 engage in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engage with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ngage in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참여하다 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요. engage with는 교류하다, 소통하다, 상호작용하다인데 뒤에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아이디어, 뭐 그다음에 청중들, 주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누구 또는 무엇과 연결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건 주어가 직접 하는 거고요. 요건 주어가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서 시간 순서 나오면 이런 단어들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문제. 첫 문장부터 이게 뭐가 중요한지 딱 보여주고 있죠.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There are good reasons. 훌륭한 이유가 있답니다. 뭐에 대한 훌륭한 이유인가 하면은
Why open office plans have gained currency? 개방형 사무실 계획이 유행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currency. 예. currenc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행, 그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하고 도는 것. 그래서 유행이나 아니면은 우리 돈의 유통 있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But open offices may not be the plan of choice for all times. 하지만 개방형 사무실이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보던 거 나왔습니다. 예, not, 아이고, 잠시만요. 자, not A instead B 이렇게 나오면은 자, not 다음에 instead나 rather이 나오면은 이제 확실하게 뒤쪽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The right plan seems to be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자, 올바른 계획은 seems to be building 뭔가 구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culture of change 뭘 구축하는 거 하면 변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은 sim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뭔가 변화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Over rigid, heavy than convention. 그런데 뒤에 한번 볼게요. 지나치게 엄격한 어떤 습관과 관행은 no matter how well considered or well intentioned 아무리 아주 잘 생각이 되어지고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자, no matter how 양보절 나왔죠? 양보절 나왔으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주절이 중요하다. 그럼 이 부분을 괄호로 묶고 주절을 보십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어떤 습관 관습 또는 관행은 threaten innovation, 혁신을 위협합니다. 자, 그럼 뭔가 지나치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The crucial takeaway from analyzing office plans over time. 자, 이 앞에서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crucial 나왔죠. 중요한 takeaway는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에서 나온 핵심인가 하면은 사무실 계획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핵심은 that the answer keep changing. 답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The answers keep changing. 답이 계속해서 바뀐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답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it might seem. 자, 요렇게 might seem이라고 나오는 경우에 그냥 seem만 있어도 되지만 might까지 붙으면은 거의 확실하게 요게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답니다. There is a straight line of progress. 진보의 어떤 직선의 진보가 있다고.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자, 요거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필자가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줄게요. 그 다음에 벗으로 뒤집었죠. 하지만 그것은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건 좋지 않은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화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그럼 실제 본질은 뭐냐? Surveying office space from the past 80 years. 자, 지난 80년 동안 사무실 공간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조사해 보면은 one can see a cycle that repeats. 우린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cycle that repeats.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거네요. 그죠? 우리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Comparing the offices of the 1940s 1940년대의 사무실을 with contemporary office spaces 오늘날의 사무실 공간과 비교해 보는 것은 shows 보여줍니다. that they have circled back around
자, 그것들이 되돌아왔다고. To essentially the same style, 똑같은 스타일로 1980년대까지. 그때 when partition and cubicles were more the norm. 파티션은 이제 나눠 놓는 거죠. 큐비클은 그 사각형의 그 큐비클은 육면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을 의미하거든요. 그 파티션으로 나눠 놓고 그다음에 작은 방으로 나눠 놓는 것이 규범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The technologies and colors may differ. 자, 기술과 색깔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But 이것도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y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1940년대와 2000년대의 계획은 뭐하다고요? 유사합니다. Right down to the pillar running down the middle.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기둥에 이르기까지 유사합니다. 자, 그럼 뒤에 나온 내용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They have circled back around to essentially the same style. 그리고 뭐라고요? alike,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되돌아온다. 그죠? 서클이죠. 그 다음에 서클, 되돌아온다죠.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라인과 서클이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라인은 일직선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서클이 되거든요.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거. 그다음에 라인이 이제 형용사로 바뀌면 리니어가 됩니다. 선형의.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되지? 리니어 선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클이 이제 형용사가 되면 circular. 원형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답이 되는 게 뭔지. Why are open office plans so cost efficient? 자, 원인 분석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위의 내용은 지금 원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걸 Y는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방형 사무실이 왜 비용 효과적이냐? 그런데 비용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How to incorporate retro style into office spaces. 자, 레트로 스타일, 복고풍을 사무실 공간에 통합시키는 방법. 요거 역시 아니죠, 그죠? An office divided by partition limit productivity. 자, 파티션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이게 프로덕티비티와 관련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피스 디자인 딱 맞네요. 그죠? 사무실 설계 work goes around, comes around. 아마 이 표현을 몰라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goes around 돌아서 갔던 것이 come around 돌아온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돈다는 얘기거든요. 자, 돌고 돈다는 얘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Tips for managing contemporary office spaces. 현대의 사무실 공간을 관리하는 이게 팁이 조언이니까 방법들이죠. 그러면 사무실 관리하는 방법들이 나열되어야 됩니다. 자, 역시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A와 B를 대조해서 A를 강조하는 편인데 A instead of B 또는 A rather than B 이렇게 나오면 A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대신에 not B instead A, not B rather than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 rather than이라고 적어줄게요. 아닙니다. rather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not B rather A.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절, 양보의 부사절. 요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뭐 while의 경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이땐 양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반면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한편 반면이라고 할 땐 뒤에 나옵니다. No matter what, no matter how가 나오면 이게서 no matter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whatever의 ever도 누구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어느 쪽이다. 주절이다.
whether A or B는 A거나 B거나 상관없는 것. 그리고 as가 숨었을 때 요건 양보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 형용사 부사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자, 그 정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형식 감각동사가 나왔는데 록심, appear, sound, feel이 나오고 형용사나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때 이게 뭐뭐처럼 보이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실질적인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스트레이트 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화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뭐다? 스트레이트 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사이클이라는 얘기죠. 원을 그린다는 것.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죠? One can see a circle that repeats. 요걸 통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일단 밑에 요걸 모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읽어주시죠. resonate 공명하다, depict 그리다. 여기서 SONA, SON 요게 그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건 뭐 다른 단어가 나오면 한번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he selfie resonates not because it is new, but because it expresses, develops, expands, and intensifies the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 거의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 not because가 나왔거든요. 원인을 분석해 주는데, 자,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셀피가 공명하는 이유죠. 근데 셀피가 공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뭘 강화하느냐? The long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표현, 그 다음에 발전, 확장,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the self-portrait showed to others. 자, 이 문장 약간 문제가 있는 문장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elf-portrait, 자화상은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the status of the person depicted, 묘사되고 있는 사람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뒤에 과거분사가 혼자 나오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 사이에 being이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십시오. 자, 이 being이 생략됐을 때 이게 BPP는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그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려진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in this sense, 이러한 의미에서, 즉 셀피 자화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묘사되는 사람의 지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여기 강조 들어갔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해서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강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The interface of the way we think we look and the way others see us. 자, 인터페이스는 원래 얼굴이 서로 딱 마주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인터페이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컴퓨터 화면 같은 것들, 그건 이제 우리의 얼굴과 컴퓨터의 화면이 마주하죠. 그죠? 자, 만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뭐가 만나는 지점인가 하면 우리가 보여진다고,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것과 그리고 The way others see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방식, 이것이 the first and fundamental object of global visual culture. 자, 첫 번째고 근본적인 어떤 대상입니다. 뭐의 대상인가 하면 글로벌 비주얼 컬처, 전 세계적인 시각 문화의.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보겠지. 요거랑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우리를 보는 것, 요게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이미지라는 거죠. The selfie depicts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of ourselves. 셀피는 묘사합니다. 드라마를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어떤 성과를 in tension with our inner emotion, 우리의 내적 감정과의 긴장 상태에서 that may or may not be expressed as we wish,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 이러한 자화상의 확장의 각각의 단계에서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able to depict themselves,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day's young urban network majority, 오늘날의 젊고 도시에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은 has reworked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자화상의 역사를 작업했습니다. To make the selfie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그런데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시각적인 어떤 특징, 시각적인 시그너처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똑같습니다. 또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자, 요게 이제 수단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 보십시오. 딱 첫 문장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것과 요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셀피가 결국 셀프 포트레이트, 자화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렇게 보시고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문으로 나왔죠.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콜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re selfies just a temporary trend in art history? 질문을 던졌습니다. 셀피가 예술 역사에서 일시적인 유행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지금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나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셀피가 셀프 포트레이트의 연장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판타지와 리얼리티, 환상인가 현실인가? Your self is not the real you. 당신의 셀피는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죠. 셀피가 셀프 포트레이트의 연장이다. The selfie is symbol of self-oriented global culture. 자, 여기서 요거만 보면 지금 맞거든요. 셀피가 이 글의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지향적인 전 세계적 문화의 상징이다. 여기서 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지향적인 전 세계적인 문화의 상징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셀피가 셀프 포트레이트의 연장이다.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3번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3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뭐 글로벌 어쩌고저쩌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고요. The end of self-portrait 바로 틀렸죠. The end of self-portrait, how selfies are taking over. 그 자화상의 종말, 어떻게 셀피가 자리를 차지했는가, 접수했는가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셀피가 셀프 포트레이트의 연장이라고 했지 그걸 대체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Selfies, the latest innovation in representing ourselves. 셀피, 가장 최신의 혁신,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자, 여기서 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결국 뭐였는가? 아까 셀프 포트레이트, 자화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로 변했다고 했죠? 셀피로 변했다고 했죠. 예, 답은 5번입니다. 자, 요건 이제 3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요 두 개 조심하셔야지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자, 낫 구문인데 B를 강조하는 겁니다. 크게 4개가 있습니다. not A but B, B가 중요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lso는 없어도 됩니다. B가 중요합니다. not A without B, B가 중요합니다. not so much A as B, B가 중요합니다. 자, 가장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목을 좀 가다듬고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대조지문하고 원인 분석 지문이라고 했는데 원인 분석할 때
접속사를 쓰는 경우 네 가지 접속사를 씁니다. because, as, since, now, that 요 네 가지를 쓰고요. 자, 아까 잠깐 넘어갔던 지문인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비문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 지금 이 문장이 비문입니다. 왜냐하면은 show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간접 목적어 자리에 이 to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the self-portrait showed others the status of the person depict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는 지금 어법과 문맥상 올바른 문장이라고 해뒀고요. 여기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요거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뒤에 to 전치사가 나온 경우거든요. 그런데 왜 요거는 어법과 문맥상 올바른 문장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라고 했느냐? 지금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화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요걸 보여준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밑에는 자화상이 다른 사람들의 지위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의 의미는 묘사되고 있는 사람의 지위를 보여준다는 게 이 문장의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 강조되는 내용이 뒤쪽에 있어야지 문맥상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IO, DO, 간접 목적, 직접 목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어법과 문맥상 올바른 문장이고 이렇게 고치시면은 이 문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프레스인데 자 이제 여러 번 했었지만 또 한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프레스는 원래 누르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인쇄하다는 뜻이 나오고 거기서 언론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형태가 프레셔인데 누르는 압력을 의미하고요. 다시 동사로 압력을 가하다는 뜻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컴프레스는 함께 누르답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다. 컴프레션은 압축. 디프레스는 아래쪽으로 누르답니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냅니다. 아래쪽으로 누르기 때문에 누르다 우울하게 하다 침체시키다고 명사로 디프레션은 눌러놓은 구덩이, 우울증, 경기 침체인데 심리 관련 지문일 때는 우울증이라고 나오고요. 경제 관련 지문일 때는 경기 침체라고 나오고 경기 침체로 나왔을 때는 리세션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지. 그 다음에 express는 무언가 눌린 걸 밖으로 표현하는,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밖으로 내보라는 거니까 표현하다고. 자, 뭔가 눌린 걸 분출하다 보니까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급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형은 표현. 임프레스는 안에다가 찍어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남기다. 오프레스는 뒤쪽으로 끌고 가서 꾹꾹 밟아주는 겁니다. 억압하다. 리프레스는 R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뒤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밟고 또 밟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하다는 뜻이 있는데 아까 프레스가 인쇄하다는 뜻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인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프레스는 SUP는 SUV의 변형인데요. DE는 아래쪽 방향을 의미하고요. SUV는 아래쪽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놔두고 꾹꾹 밟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억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수단마법 의미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아까 보기를 보셨지만 까딱 잘못 생각하면 바로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는 방법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보기를 통해서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는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지문에 따라서 자주 나오는 것들 아까 시간 순서 모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 부분 찾는 거, 그럼 그 중요한 내용 가지고 답을 찾는 거. 그런데 보기에서 모르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5, 26, 27, 28번 문제는 풀이 안 합니다. 25번 도표 문제,
26번 내용일치 문제, 27번, 28번 안내문 문제는 뭐 제가 굳이 풀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29번 어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드리고 아마 몇 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주시기를, 그리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뭐 요점만 딱딱 집어서 이렇게 뭐 간략하게 강의해 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뭔가 종합적인 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이 문법 어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구문들, 그다음에 글을 읽는 방법들이라든가 어휘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가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이었습니다.